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랜만에 읽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부터 38번까지는요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십시오. 그냥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묻는 문제인데요, 주제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글을 보고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것을 찾는 게 주제 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글을 읽고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초소형인데요. 소형의 반대는 대형입니다. 자, 소형은 작다라는 뜻이고요. 대형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초가 붙었어요. super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주 작다. 아주 작은 것을 초소형이라고 하고요. 그럼 아주 크다를 초대형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그러면 아주 크다, 초소형 그러면 아주 작다, 초소형 카메라 그러면 아주 작은 사진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의료용은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 의료용, 의사가, 간호사가 사용하는 것을 의료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타인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얘기하죠. 용도라는 것은요 쓰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 펜은 언제 무엇을 할 때 씁니까?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씁니다. 그죠? 그때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펜의 용도는요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칠판에 쓰는 것, 이것이 이 펜의 용도입니다. 이 칠판은 언제 씁니까? 수업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칠판의 용도는 수업하는 것입니다. 수업할 때 쓰는 것이 이 칠판의 용도입니다. 핸드폰은 언제 씁니까? 전화할 때 씁니다. 전화하는 것이 이 핸드폰의 용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쓰는 곳, 뭐뭐 할 때 쓰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가 되겠죠. 지우개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지우는 것이 용도가 되겠죠. 이 물건의 용도는 지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사용하다 할 때 이 용자인데요,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용하다.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악용이라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요 나쁘게 사용하다를요 악용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좋아요? 나빠요? 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진짜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면,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좋게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악용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악용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물건을 나쁘게 사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례라는 것은요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mple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원천적으로를 봅시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게 원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왔어요. 이건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기에서 왔어요.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원인의 원인. 이것을요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천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를 없애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없애야 되겠죠. 이 문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원천적으로 제거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 가장 밑에 시작이 되는 것을 없애는 것, 그런 걸 원천적으로 없애다, 제거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천적으로 제거하다, 없애다 말고요. 막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막다라는 의미로요. 방지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요, 예방해요 라는 의미로 방지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신상정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상정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신상정보면 이 사람은 이름 임준, 나이 41세, 동작구 상도동 거주, 이메일 주소는 이것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신상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신상정보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것, 이런 것을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언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그때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물건이면 어떤 위험한 물건, 악용될 수 있는 나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올 때도요, 이 물건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다 등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상정보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한다. 규제랑 비슷한 말은요, 통제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규칙으로 통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통제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통제하는 것, 제어하는 것을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법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강화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강화의 반대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약화입니다. 강화와 약화를 보면 이건 강하다, 즉 strong이 되겠죠. 그리고 약화는요, 약하다, weak가 되겠는데, 자, 이건 강하게 만들다, 이거는 약하게 만들다, 어떻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강화의 다른 반대말은 뭐냐면요, 완화입니다. 이때는 법이나 규칙, 강화, 완화는요, 법이나 규칙에서 사용하는데 이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강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이나 규칙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완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강화는요, 완화의 반대, 즉 법과 규칙에서 사용하는 강화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조소형 카메라는 의료용 및 산업용으로 만들어져 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만 카메라의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읽어볼게요. 초소형 카메라, 아주 작은 카메라는 의료용, 병원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산업용으로 사용하죠. 만들어져 각 현장에서 유용하게, 이건 영어로 써볼게요. useful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그때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사례가 example 또는 case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 나쁘게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아주 원인이 되는 것, 그 원인이 되는 시작부터 라는 거고요.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카메라의 판매, 팔다, 유통, 가지고 오다 그런 것들이 신상정보를 꼭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 법으로 통제하는 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초소형 카메라는 의료용 및 산업용으로 만들어져 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나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 찾기 문제에서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요. 악용 방지를 위해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만 같이 보면요. 초소형 카메라가 있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악용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초소형 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요. 초소형 카메라가 있는데 악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서 막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초소형 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36번입니다. 먼저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증가하다라는 것은 많아지다 라는 뜻인데요. 폭발적이다. 폭발이라는 것은 뻥!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 아주 빨리, 아주 갑자기, 아주 많이 증가하는 것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아주 많이 증가합니다. 자, 요약하다 라는 것은요, 이렇게 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두 줄로 이렇게 짧게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 두 개, 아니면 마지막 두 개, 아니면 가운데 두 개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 여기에 중요한 것, 여기에 중요한 것, 여기에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요약, 짧게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요,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가져와서 요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돈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말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글을 정리합니다. 짧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정돈합니다. 정돈된 글, 정리된 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뎌지다를 보면요, 어떤 칼이 있는데
이 칼은 뾰족합니다. 그래서 샤프하다, 샤프하다 또는 날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오래 지나면 칼이 이렇게 됩니다. 날카롭지 않아요. 이것은 찔러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디다, 무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날카롭다의 반대는 무디다인데 이런 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잘 집어낼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날카롭다, 관찰력이 예리하다, 날카롭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을 잘 찾아내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이 무디다, 그러니까 날카롭다에서 무디다로 바뀌는 것을 생각이 무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핵심만 집어낸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필요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게 정돈된 지식만을 취하다 보면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뎌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아주 많이 갑자기 빠르게 증가해요. 많아져요. 핵심만 중요한 것만 찾아서 고른 요약형 정보, 짧게 만든 정보를 찾는 사람들, 그런 정보를 주세요. 그런 정보 어디에 있어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필요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아주 짧으니까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 찾기에서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있는 말들을 잘 봅시다. 짧게 정돈된, 짧게 정리된 지식만을 가지고 오면, 취하다 보면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비슷한 말은 저하되다, 떨어지다, 저하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정보를 비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뎌질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다, 저하되다, 무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즉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떤 거예요? 라고 하는 비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생각은 다른 말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요약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정보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요약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너무 좋아해요. 이것만 찾다 보면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이라고 해봅시다.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무뎌집니다. 저하됩니다. 이게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정보의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약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자, 이 뒤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약한 것만 좋아하면 사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요약한 것만 좋아하면 사고력이 떨어질 수 있다. 자, 몇 번인지 찾아봅시다. 자,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죠. 요약형 정보는 사람들의 사고력 저하, 즉 사고력이 떨어지는 것,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35번과 36번 주제 찾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37번, 38번을 보면서 좀 더 연습해보면 여러분들 감각이, 느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씩 저와 같이 연습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번, 38번을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